네, 2024년 4월 7일 이정훈입니다. 4월 6일 화제 중에 하나가 박모 변호사가 찍었다는 유튜브였습니다. 서울 은평구로 추정되는 한 선거구에서 새벽 3시에 4월 5일, 6일 사전투표 하셨죠. 사전투표한 그 함을 열어가지고 한 군데 모으는 그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새벽 3시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해서 떴던 건데, 제가 이 방송하는 시간이 4월 7일 밤 10시 40분인데, 현재 이 유튜브 조회수는 76만 회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인 것처럼 알려졌습니다만은,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히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를 다 모으는 거랍니다. 이거는 각 당에서 보낸 참관인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게 수합하는 거지, 이게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 밤 새벽 3시에 뭔가 짓을 하는 게 아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선거를 지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제 wishful thinking을 넣어서 어떨 거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투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선거는요, 제가 전쟁에서 AI가 쓰인다, AI가 전쟁을 주도한다까지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은 AI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4월 5일, 6일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6, 7, 8, 9를 쉬었다가 11일 본 투표잖아요. 이 사이 사람들 마음이 또 변하는데 이걸 AI로 예측해내기 불가능입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월 7일 자기네 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하면서 세계 5대 수출국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가 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외환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요. 지금 중국이 말은 안 하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100이 필요하다면 100을 생산하면은 딱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지향의 국가니까 한 150 생산해서 100은 우리가 쓰고 50은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죠. 중국도 수출지향의 국가가 돼가지고 걔네는 100을 생산하면 되는데 160을 생산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근로자들은 160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용이 되어 왔어요. 대한민국도 이게 수출이 안 되면 국내 기업들이 휘청하면서 임금을 못 주는 위기에 빠지죠. 중국은요, 코로나 위기를 겪은 데다가 지금 중국이 팽창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있던 미국 기업 철수하지,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철수하지, 대만 철수하지, 일본 철수하지. 철수하게 되면은 현재에 남은 시설을 중국 기업들이 헐값에 인수를 하죠. 그럼 자기들이 생산을 해.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 기업이 운영할 때, 미국 기업이 운영할 때, 일본 기업이 운영할 때는 이게 세계적인 수출 판로가 나오는데, 중국 기업이 인수해서 하려고 하면 그 수출 판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60을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60을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못 팔죠? 못 팔면 어떻게 돼요? 160을 생산하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못 주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한순간에 공황에 빠지는 겁니다. 중국이 어려워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투자했다가 빠져나오면 중국에서 많은 생산을 했는데 당분간은 주춤하는 사이에 인도에다가 베트남에다 이제 그 시설을 옮기겠죠. 그동안은 우리는 수익을 못 올리죠. 우리가 중국에 원부자재를 줘갖고 중국이 수출하는 겁니다. 우린 중국에 팔아먹는 게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
그게 중국이 이제 저렇게 경제가 무너져가는 동안에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적자로 전환했던 거죠. 근데 지금 빠르게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다낭이 뭐 서울시 다낭구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다낭에 많이 가는 건 다낭에 대한 투자가 엄청 많아진 거죠. 중국에 했던 걸 다 글로 빼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좋았죠. 근데 이재명 씨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하면서 또 중국하고 짝짝꿍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저 팽창주의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안 좋으니까 다 끊어내면서 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5대 수출 국가였는데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북한만도 못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요것이 4월 7일 발언인데 이게 8, 9, 14, 10일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 여러 보도를 보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은 뭐 110석, 민주당은 다 130석 얻을 거다. 뭐 거의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예측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보도는 없어요. 예측은 없어요. 민주당이 일당은 되는데 격차가 네크냐 아니면 크냐 그 차이거든. 근데 민주당도 과반을 넘는다는 예측은 없어요. 그냥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예측은 해볼 겁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르고요.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제가 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았는데 제 친구들이 갔던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많더라. 왜 많니? 그랬더니 4월 10일 날 놀려고 하려고 미리 투표하는 것 같더라. 지금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3일 동안 흐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요. 전적으로 운에 결정된다. 이재명의 운이 좋으냐, 한동훈, 윤석열의 운이 좋으냐. 한동훈, 윤석열이 운이 좋아서 압승은 없을 겁니다. 한 네크 거의 비슷한 한두 석 많은 승리는 가능하지만 한두 석 또는 대여섯 석 적은 패배는 그 정도 패배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기는 거예요. 워낙 180석의 거대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AI가 군사작전을 할 때는 표적을 잡아주셨지만 이번에 AI도 소용이 없습니다. AI도 소용이 없어요. 사전투표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AI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자료를 넣어줘야 여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 지난 총선을 마쳤던 누구죠? 그분도 지금 본인이 처음엔 국민의힘이 뭐 180석을 얻을 거다라 했다가 확 줄여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해 전부 다. 이건 뭐냐? 민주당에 갔던 중도층들이 어쨌든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돌아서는지가 예측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실패가 아닌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도한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뭐 주간경향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많이 분석을 했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국힘당이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라. 기권하지 말라는 얘기고 민주당이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샤이 보수들이 나와서 투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략을 깔고 자기의 위시풀 싱킹을 깔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이 북한과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에 들어갔다라는 저 발언이 민주당을 돕기 위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김준혁 씨가 유치원 발언 나와갖고 지금 공격받는 것도 저게 어디로 갈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일단은 뭐 저도 과학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투이션, 이 직관이라는 게 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딱 느낌으로 잡는 게 잘 맞잖아요. 그걸로만 말씀드린다면 이번 총선은 네크.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뭐 10석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세패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은 AI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 이정훈의 예측으로는 거의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월, 화, 수요일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